나스닥 지수 전반적인 구성 종목을 한번 살짝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우리가 시가총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펀더멘탈에서 시가총액에 따라서 시가총액 순으로 이 어센딩 소팅을 해서 보시면 알파벳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구글이에요. 구글 알파벳이 A, C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 1조 달러 트리비얼이니까 1조 달러 1조 달러씩 그러니까 이미 2조란 얘기예요. 구글이 그렇게 봐야 되고 죄송합니다. 그냥 1조란 얘기네. 1조 달러 그냥 여기 그 종목이 다르지만 섹터가 다르지만 시가총액은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의 강자 아마존닷컴이 1조 6천억 달러. 1조 6천억 달러면 뭐 대충 한 1,800조 정도 돼요. 1,800조. 1,800조가 좀 넘을 수도 있죠. 환율 계산하면. 우리나라 오늘 증권시장 시가총액이 한 1,600조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런 그 아마존닷컴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증시보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어떤 뭐랄까요, 그 고평가 논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우존스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나스닥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 정도가 현재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기면서 뭐 애플은 2조 달러 가까이 되고 근데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을 보시면 PR은 보시면 한 30점 하여튼 30대예요. 30배 정도 현재 아마 실제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실적이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종목이 저기 이 추정에서 그동안 이 PR의 추이에서는 상당히 상단을 그 현재 유치하고 있고 최근에 얼마나 올랐냐만 놓고 보면 요게 보면 한 3년짜리를 제가 한번 볼게요. 3년간 지난 3년간을 보면 AMD가 한 5배 올랐고 넥스컴이 5배 테슬라가 올해 저기 5배 올랐고 올해 500%니까 3년 토탈에서 한 3배 올랐고 뭐 정말 몇 배씩 오른 종목들이 질비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나스닥이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냐를 우리가 참 제가 몇 번 예측을 했었어요. 여기 이 부분에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했었고 했었는데 그 뒤로 다시 또 뒤집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스닥의 지난 10년간의 상승 추이를 보시면 이제 물론 항상 중요한 건 어떠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면 이때는 이제 워낙 초창기라 이제 조정이 얕았고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이 되면 조정은 불가피하죠. 사이클이 완성이 되면 조정은 불가피하고 지금도 이제 사이클이 완성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걸 보면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여러분 요 날이 트럼프 대선 날이에요. 요 날이 아마 2016년 10월 달이었을 거예요. 요때부터 이제 이른바 감세 정책 뭐 기업 부양책 등등해서 엄청난 어떤 거의 뭐 몇 배 여러분들 뭐 이때부터니까 4천에서 8천 거의 12,000이니까 뭐 지수 기준으로 거의 두 배가 오른 거죠. 거의 두 곱절 오른 거고 추세선 기법으로 보면 제가 이제 요 무렵에서 이거 저점은 거의 정확하게 제가 맞췄어요. 여러분한테 공개 그때 드렸고 유튜브에서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추세선 기법으로 보면 일봉상 이 추세선을 기가 막히게 지켰죠. 그죠? 비율상으로는 이 폭이 거의 한 7, 8, 6 정도 됐었고 내려올 때 그 다음에 보통 이 추세선 기법상 상단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미 여기는 뭐 진작에 뚫렸고 맨 꼭대기를 보더라도 돌파가 되고 지지받고 한 번 더 뚫은 장면이에요 현재. 그럼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요만큼의 폭에 대한 우리가 이제 확장값 비율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걸 차트를 줄여서 추세선을 요건 지금 의미가 없는 추세니까 지우고요. 여기서부터 추세선을 하나를 제가 더 그립니다. 이렇게 상단으로 보면 여기는 좀 걸려 있고 현재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추세가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죠?
지금 여기를 연결하면 추세 상단에 지금 이거 저거 정확하게 지금 딱 걸려 있어요. 상단에 딱 걸려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비율상 여기서 요만큼 올렸던 폭에 현재 몇 프로의 위치가 되어 있냐를 한번 보시면, 뭐 정확하게 그리면 좋은데 뭐 러프하게 그리면 대략 현재 138, 144 사이에 와 있어요. 대략 현재 138%를 거의 정확히 찍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현재 일단 비율은 웬만한 경우 뭐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 경우에도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확장값에 보통 127, 138%, 144%면 거의 마감이 돼요. 그 이상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종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변곡은 임박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율상은 저는 지난번에 여기를 127%짜리를 변곡자를 봤었어요. 근데 어쨌든 더 간 상태고, 조금 더 간 상태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변곡 임박했다고 보고, 이 안에서의 세부적인 패턴을 한번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보시면, 디테일하게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모든 그 패턴은 대부분 어떤 하락 파동이든 상승 파동이든 대체적으로 5번의 파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하락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한 번 내리고 조정 주고 내렸다가 커렉션을 만들고 마지막 이런 형태 5번의 파동 구성이 되고, 이렇게 리버설 그 다음에 역시세가 팍 나왔죠. 지금 현재 저는 이 위치를 like this 지금 이 위치로 보고 있어요. 이 위치 현재 위치가 이 위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위치로 그래서 현재 그 마지막에 고점을 갱신하고 마지막에 여기서 거의 날짜로는 거의 한 2, 3주 여기서 끌었었어요. 끌고 마지막에 저점을 갱신하고 터닝했던, 그 다음에 여기 이 세부적으로 패턴이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이렇게 올리고 조정줬던 뚜렷한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길었던 이른바 엘리엇 파동의 넘버 3가 이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놈의 도시기에 석산에 너구리에 오징어 형태라고 조정이 굉장히 짧았죠 여기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이거를 넘버링을 해보면 현재로 볼 때는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에 이제 그랜드 3 현재 여기까지를 그랜드 3, 그랜드 4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까지를 3로 보기에는 너무 폭이 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 이 피프스체가 마지막 5번째가 진행되는 거라면 마지막 파동이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선도 현재 상단에서 이렇게 확장값 레벨에서 걸려 있고 거의,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 바닥에서 올라왔던 그 엑스텐션 폭의 138, 144 영역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이 근처 어디선가 뭐 11,200이 될지 조금 더 가서 11,300이 될지 뭐 명확하지 않겠지만 이 근처에서 터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증시가 뭐 강하니까 꺾일 때까지는 꺾이지 않은 거라고 일단 보는 게 맞다고 봐져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섣불리 여기서 더 뭐 그 강한 그 하락의 확신을 갖기는 참 굉장히 힘든 장면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근처에서 분명히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저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좀 더 좁은 분봉으로 이제 보면 한 60분짜리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 세부적으로 가요. 이게 지금 가장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 5파째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1, 2, 3, 4, 5 형태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요게 마지막 이제 그 5의 5번으로 본다면 수혜기형으로 본다면 적어도 리버설이 발생을 해줘야 되죠. 여기서 그냥 올리고 그 다음에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올렸고 수렴했잖아요. 수렴했으니까 수렴하고 이렇게 마지막 수렴을 하고 이제 현재 마지막 파동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패턴으로 보더라도 한 놈의 두시기에 석삼에 너구리에 오징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2번 파동과 4번 파동에 추세선을 깰 경우에는 대부분 단지 추세선만 원래는 깨면 안 되고 2번 파동과 4번 파동의 추세선을 깨면서
가장 마지막 조정 자리에 저점을 깨줘야 이게 리버설이에요. 예, 하락 리버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여기 뭐 대충 가격이 11,500입니다. 11,050입니다. 죄송합니다. 11,050이야. 11,050이 깨지는 흐름으로 바뀌어지면 나스닥은 본격적으로 이 폭등했던 장세의 조정값이 그리고 뭐 6,600에서 뭐 거의 하여튼 저점 대비 더블 올랐잖아요. 곱하기 2하면 12,000 좀 넘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최근에 했던 이 유동성에 기인한 랠리가 어느 정도는 차익 매물과 함께 조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의견.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11,050이 일단 깨지는 흐름을 보고 거기서 지금 깨져 준다면 더 이상 정고점을 안 넘기고 하락 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냐라는 나스닥에 대한 견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이제 하락을 하면 대부분의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38에서 50% 사이는 오게 돼 있어요. 조정파가. 만약에 이게 오늘 찍었던 요 자리가 만약에 그 고점이라면 38에서 50% 사이라고 봐야 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봤던 라인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한 8,500 봤었는데 그때보다는 라인이 많이 올라갔죠. 고점이 갱신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9,000에서 9,050 라인이 일단 만약에 하락적으로 돌변을 하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나 싶어요. 워낙 유동성 랠리가 강해서 이제 만약에 조정을 하더라도 얼마나 깊게 할지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 점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 아시다시피 뭐 미국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경기도 마찬가지고 일부 기업들은 선전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어닝 쇼크가 최근에 나온 이후에 그 이제 뭐 하여튼 곧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는 곧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물 경기 측면에서. 그래서 그 지난 거의 뭐 한 3월부터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5개월 올렸죠, 지금요. 5개월 올린 다음에 만약에 조정이 시작되면 비슷하게 5개월 정도는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수직으로 빠지기보다는 이제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조정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터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시장은 그걸 역이용해서 생각보다는 오랜 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아시다시피 그 대선입니다. 대선. 그 예를 들면 오늘 어제죠. 버니 샌더스도 최근에 뭐 입법하겠다는 거 하나 냈죠. 버니 샌더스가 물론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벌었던 미국의 거대 기업들의 이익의 60%로 환수하자라든가, 그 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여론조사로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최근에 또 약간 불리한 흐름들이 많이 목격이 되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수를 좀 많이 했다는 부분들. 물론 뭐 미국 대선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될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정책이에요. 미국의 민주당의.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공화당의 감세 정책하고는 상당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아시다시피 11월이잖아. 11월인데 그 이제 아시다시피 뭐 미국의 뭐 주요한 지역들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어디 뭐 텍사스, 뉴욕, 그다음에 플로리다, 요 네 개가 아마 미국의 가장 큰 선거인단이 있는 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개 지역에서 점점 더 거의 굳어지면, 그러니까 11월 선거로 가기 전에 뭐 한 두 달 정도 전에 벌써 거의 웬만하면 결론 납니다. 굳어지면 역시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오히려 하나의 큰 블랙스완 같은 걸로 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아마 여기서 그 무렵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기업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증세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봐주고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첨예한데 지금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악재를 전혀 이제 시장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악재를.
그런 악재를 반영하지 않는 부분도 머지않아 이제 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강세장은 악재를 호재로 둔갑을 시켜요. 악재를 호재로. 악재가 호재로 둔갑이 되고 약세장으로 바뀌면 호재가 악재로 바뀝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증시의 속성이 호재가 악재로 바뀐다는 분들. 그리고 지금은 뭐 어떤 뉴스가 나와도 바로 호재로 둔갑되는 흐름이 조금 하여튼 분위기가 바뀌는 흐름이 되면 웬만한 뉴스는 다 악재로 받아들이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레토릭을 다 한번 생각해보면 야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그래? 그러면 재정부양책 중단해야 되겠네. 코로나가 예를 들면 코로나가 앞으로 뭐 곧 백신이 나온다. 그럼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겠네.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의 의견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죠. 금방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았지만 시장은 그거를 유동성의 홍수를 호재로 둔갑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터닝하는 시점이 되면 코로나 이슈, 중국 이슈, 미국 대선 이슈는 악재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그게 대부분의 어떤 증권시장, 금융시장에서 수십 년간 보여줬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끝없이 오르지만 늘 끝없이 오르지만 끝없이 영원히 오르는 건 없다는 건 이미 역사가 다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변곡도 우리가 차분히 좀 더 기다려볼 구간에 와 있다라는 점을 오늘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